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간단히 자기소개해 주시고 발표 시작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미라콤 INC에서 기술혁신팀에서 사전 사업에 대한 발굴과 사전 컨설팅 그리고 내부 프로젝트에 대한 가이드를 진행하고 있는 마스터 PM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식음료 업종에 대한 최신 구축 사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미라콤은 25년 동안 다양한 업종의 스마트 팩토리 구축 사업을 수행해 왔고요. 2016년부터는 식음료 업종의 스마트 팩토리 구축 사업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제가 수행했던 프로젝트를 포함해서 미라콤이 수행한 수많은 식음료 업종의 프로젝트 구축 사례 중에서 특징적인 3개 고객사에 대한 사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크게 4가지입니다. 첫째, 식음료 업종의 스마트 팩토리 구축 동향에 대한 특징을 좀 설명드리고요. 두 번째는 실제 미라콤이 구축한 수많은 고객사 중에서 식음료 업종에 특징이 있는 3개 고객사의 사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실제로 고객사가 스마트 팩토리를 도입한 후에 자체적으로 성과 측정을 해봤는데요. 그 성과 측정에 대한 결과를 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스마트 팩토리를 도입하거나 도입을 고민하시거나 지금 준비 중인 업체에 대해서 어떤 점을 고려하고 준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식음료 업종의 스마트 팩토리 수준을 좀 살펴보고요. 식음료 업종의 경영자나 관리자가 고민하는 것이 무엇인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종별 스마트 팩토리 수준을 좀 설명하기 전에 스마트 팩토리는 어떤 단계를 가지고 있고 어떤 기준으로 그 단계를 구분하고 있는지를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팩토리의 수준은 크게 0레벨부터 5레벨까지 총 6개의 레벨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0레벨 같은 경우에는 시스템이 전혀 없이 엑셀이나 아니면 워드 같은 문서로 지금 수기로 관리하는 수준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레벨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기본적인 운영 시스템을 갖고 있는 경우입니다. 회계 시스템이나 ERP 시스템을 가지고선 운영하는 단계를 1단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단계는 그런 운영 시스템에서 생산 공정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하고 제조의 이력을 관리하고 추적할 수 있는 그런 단계를 의미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설비와 연계해서 실시간으로 설비 데이터도 수집하는 단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3레벨 같은 경우에는 설비에서의 데이터를 수집함과 동시에 설비에다가 어떤 데이터를 전송하고 제어할 수 있는 양방향 통신 수준을 의미합니다. 작업이 변경될 때마다 어떤 작업 지시 정보나 레시피 정보를 설비에다가 전송을 해주고 설비에서는 작업자는 설비에 자동으로 설정된 레시피 정보를 가지고 운전할 수 있는 그런 단계를 의미합니다. 4레벨 같은 경우에는 설비의 양방향 통신을 기반으로 해서 설비에서 올라오는 데이터를 가지고 시스템이 자체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어떤 품질 이슈가 발생할 소지가 있을 경우에 인터락을 통해서 설비를 자동으로 제어할 수 있는 수준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4레벨 수준에서는 제조 현장에 많은 데이터를 수집하고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제어를 할 수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5레벨은 무인 자동화 수준을 의미합니다. 저희가 스마트 팩토리 하면은 사람 없이 기계가 움직이는 그런 공장을 생각하는데요. 이 5레벨이 무인 자동화 수준을 의미합니다. 제조 가상화 레벨로 공장의 모든 설비가 정해진 계획에 의해서 자동으로 운영되고 수집되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설비들이 스스로 최적화된 공장 작동을 하는 수준입니다. 이런 스마트 팩토리 수준을 기준으로 업종별로 스마트 팩토리 도입 수준을 좀 확인해 보면요. 반도체 같은 하이테크 업종은 이미 4레벨 이상의 단계로 가장 높은 수준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 뒤로 전기, 전자, 자동차 업종이 나름대로 높은 수준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식음료 업종은 1레벨 수준이 대부분이고요.
스마트 팩토리를 요 근래에 도입한 선진 업체들도 3레벨 중후반 정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사실 스마트 팩토리를 구축하면서 스마트 팩토리를 도입하고자 하는 업체들은 그럼 어떤 목적으로 도입을 고민하고 있을까요? 제가 실제로 식음료 업종 스마트 팩토리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고객사의 경영자와 관리자를 대상으로 왜 구축을 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좀 드려봤습니다. 그 결과 경영자는 그냥 공장에 사람을 줄이고 싶다. 이 부분이 가장 큰 목적이었고요. 관리자분들은 뭐 사람 줄이는 문제보다는 제품의 수율이나 아니면 제조 이력을 추적하는 부분, 그 품질 이슈를 감소시키는 부분, 그다음에 수기 문서를 좀 감소시키는 부분, 그다음에 설계 가동률을 향상시키는 이런 문제 실무적인 요인으로 스마트 팩토리의 도입 이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이런 고민들은 스마트 팩토리의 주요 목적인 그 생산에 대한 정보화와 생산 자동화, 그다음에 지능화, 가상화로 해결이 될 수 있습니다. 제조 현장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를 시스템으로 생산 정보화를 구축할 수 있고요. 수동 설비들은 자동 설비로 개선해서 생산 자동화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축적된 데이터와 자동화된 설비를 기반으로 제조 현장의 지능화와 가상화를 구현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인력이 줄어들고 품질이 향상되며 생산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식음료 업종의 주요 특징을 좀 살펴보면 식음료 업종은 대부분 그 배합 믹스를 하는 전처리 공정과 충진과 성형 포장을 하는 포장 공정으로 구분이 됩니다. 전처리 공정 같은 경우에는 배합을 위해서 자재들의 측량 작업을 하고요. 또 배치 단위로 작업 실적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포장 공정은 전처리 공정에 반제품을 투입해서 연속적이고 인라인 방식으로 포장 작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또한 이제 그 제조 공정의 위해 요소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CCP 활동도 필수로 관리를 해야 하고 품질 이슈 시 제조에 대한 이력을 철저히 추적해야 되는 것도 필수적입니다. 다음은 이런 업종의 특징을 반영해서 구축한 사례를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설명할 그 고객사는 저희가 구축했던 식음료 업체 중에 세 군데를 좀 설명을 드릴 텐데, 그 중에 이제 마지막으로 설명할 업체는 제가 프로젝트를 수행했던 업체로서 좀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축 사례 중에서 제일 처음에 설명드릴 공장은 가공우유하고 아이스크림 그리고 요거트를 생산하는 공장입니다. 이 고객사는 국내에 4개 공장을 운영하고 있고요. 식음료 제조뿐만 아니라 공정에 제품의 용기까지 생산하는 사출 라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스마트 팩토리를 도입하면서 국내 4개 공장을 대상으로 프로세스를 좀 표준화했고요. 통합화하는 작업을 통해서 4개 공장을 동시에 구축하였습니다. 저희가 구축할 때 공장 자체가 건설된 지 오래된 공정이어서 대부분 설비와의 연동이 좀 어려웠습니다. 직접적으로 뭐 PLC의 접근도 어려웠고 PLC 자체도 락이 걸려 있어서 대부분의 설비는 PLC가 아니라 HMI를 통해서 데이터를 수집하는 방식으로 저희가 구성을 했고요. 이후로도 설비 연결이 필요할 때는 HMI를 추가해서 연결하는 방식으로 작업을 하였습니다. 주요 구축된 내용은 원유가 차량으로 들어오면 개근대를 통과를 하는데요. 그런 개근 정보와 연계를 해서 정확한 입고량을 좀 산출했고요. 공정에서는 향료 첨가를 위해서 제품별로 측량 지시와 측량 실적을 관리하였습니다. 주요 설비의 운전 정보를 수집하였고 제품에 대한 이력 추적은 파레트 단위로 추적할 수 있게끔 구성을 하였습니다. 설비와의 연결을 통해서 데이터를 수집하기는 하지만 설비의 데이터를 전송하거나 제어하는 수준이 아니어서 전체적인 스마트 팩토리 수준은 저희가 한 2.8 레벨 정도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잠시.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사례는 커피 분말이나 커피 음료를 제조하는 공장입니다. 이 고객사는 커피의 전처리 공정을 대상으로 높은 단계의 스마트 팩토리를 구축하였습니다. 주요 특징은 제조 공정의 설비 운전을 통합 컨트롤실에서 모니터링하고 제어하면서 제조 공정을 운영하고 있고요. 에너지나 유틸리티 설비들도 별도의 통합 운전실에서 제어하고 운전을 통합 모니터링하는 제조 설비 통합 운전 시스템으로 구축하였습니다. MES에서 작업 지시를 확정하면 통합 운전실에서는 작업 지시와 레시피 정보를 설비에 전송을 하고요. 설비에서는 당일 작업해야 되는 지시들을 설비가 순서대로 작업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구현이 되었습니다. 자, 이 업체의 특징은 오래된 공장이긴 하지만 스마트 팩토리 구축에 대한 계획을 세우면서 낙후된 설비부터 개선을 해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 2, 3년 동안 설비 자동화와 설비 개선 작업을 선행해서 진행을 좀 해왔고요. 그 이후에 시스템을 도입해서 오래된 공장이긴 하지만 높은 수준의 스마트 팩토리로 구축이 되었습니다. 스마트 팩토리에 도입된 시스템은 MES 시스템은 기본이고요. 그 다음에 설비 보전을 관리하는 FMS, 에너지와 유틸리티 설비를 관리하는 EMS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설비에 지시와 레시피 정보를 전송을 하고 통합 운전실에서 설비를 제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전체적인 스마트 팩토리의 수준은 저희가 평가하기에 3.6 레벨의 좀 높은 레벨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시켜드릴 사례는 라면 제조사입니다. 이 업체는 신공장 건설에 따라 스마트 팩토리 구축을 진행하였고요. 신공장이다 보니 자동화된 인라인 설비로 구성돼서 스마트 팩토리도 높은 수준으로 구축이 되었습니다. 자동화된 라인으로 300여 대 이상의 모든 생산 설비를 연계를 했고요. 레시피와 작업 지시 정보까지 설비에 전송하는 양방향 통신을 적용해서 전체적으로 스마트 팩토리 수준은 3.2 레벨 수준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업체에 대한 내용은 뒷장에서 좀 더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라면 제조사에 대한 구축 범위와 적용된 솔루션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제일 밑에는 설비가 존재하고요. 설비와 MES를 연결을 하는 솔루션은 넥스플랜트 MES 플러스 MC 솔루션을 통해서 설비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MES로 데이터를 전송을 해줍니다. 이렇게 설비에서 받은 데이터는 발생된 장비와 시간, 생산의 라트 정보까지 연결해서 MES DB에 저장됩니다. 제조 실행에서는 넥스플랜트 MES 플러스 솔루션이 적용되었고요. 제조 현장의 모든 데이터를 처리하고 저장하며 제조 이력을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MES에서 처리된 데이터를 토대로 FMB나 SR 솔루션을 이용해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분석 레포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상위 시스템인 ERP나 기타 레거시 시스템과의 연계는 하이웨이 101이라는 미라콤의 EAI 솔루션을 이용해서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주고받도록 연계되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라면 제조사에 적용된 몇 가지 특징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사에 지금 라면 제조사의 구축 특징을 크게 한 10가지 정도로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첫째는 수기로 지시하고 수기로 작업하던 체계를 시스템화해서 모든 작업자들이 이 시스템 기반에서 지시를 받고 작업을 하는 체계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작업을 위해서 작업자가 수동으로 설비를 세팅하고 운전하던 방식에서 작업자는 시스템에서 설비에서 내려준 작업 지시와 레시피 정보를 확인한 다음에 작업을 진행하는 체계로 변경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실적 대상 공정의 실적 데이터를 설비와 연계해서 자동으로 실적을 처리하도록 하였습니다. 네 번째는 저울을 사용하는 공정에서 저울 시스템을 연동해서 계량 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는 300여 대 이상의 제조 설비를 모두 연결했고요. 거기서 발생되는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었습니다. 여섯 번째는 포장 공정의 날인기에 대한 설정을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설정할 수 있게끔 구성하였습니다. 일곱 번째는 모든 제조 이력을 관리하고 이슈가 발생할 때 정방향 또는 역방향의 제조 이력을 추적할 수 있는 추적 체계를 구현하였습니다. 여덟 번째는 설비와의 연동을 통해서 설비 운전 상태에 따라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비가동을 처리하고 비가동을 등록할 수 있게끔 구성하였습니다. 아홉 번째는 공정의 중요한 데이터나 CCP 공정의 데이터들을 설비를 통해서 자동으로 수집하고 수집이 안 되는 정보들은 작업자가 현장에서 즉시 등록할 수 있는 화면을 구성을 해서 이를 기반으로 해썹일지나 생산일보 같은 보고문서에 대한 전자문서를 구축하였습니다. 마지막 열 번째는 대시보드를 통해서 실시간 라인 가동 현황이나 품질 현황, 포장 현황, 적재 현황 등의 제조 현황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게끔 제조 현장의 가시화를 구축하였습니다. 이런 10가지 구현의 특징을 다음 장부터 좀 하나하나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조 현장의 모든 작업을 시스템 기반의 작업 체계로 변경하였습니다. 기존의 생산계획 담당자는 일별로 생산계획을 페이퍼 형식으로 현장에 전달하면 현장의 작업반장들이 그 제품에 대한 계획 정보를 가지고 배합을 쳐야 되는 배합량을 계산하고 배합에 들어가야 되는 자재들이 어떤 자재고 얼마나 투입돼야 되는지에 대한 정보를 작업자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스마트 팩토리가 구축되면서 ERP에서 생산 계획을 수립하고 확정된 계획을 MES에 전송하면 MES는 제품의 생산 계획을 기반으로 자동으로 배합 지시를 산출해주고 배합에 필요한 자재의 투입량도 자동으로 산출해주게끔 구성을 했습니다. 생산 관리자가 라인별로 작업 지시를 확정해주면 현장으로 지시가 전송이 되고요. 현장의 작업자는 키오스크나 현황판, 태블릿 등의 현장 기계를 이용해서 작업 지시에 대한 작업 대상과 작업 순서를 확인합니다. 작업해야 될 작업 지시를 확인하고 필요한 자재를 계량하고 투입하는 작업을 진행하게끔 되어 있고요. 작업의 실적은 설비를 통해서 자동으로 수집되어집니다. 사람의 노하우가 시스템에 담겨지다 보니 숙련된 작업자가 아니라 초보 작업자들도 정해진 작업 순서와 명확한 자재 투입 정보를 통해서 손쉽게 작업을 진행할 수 있는 체계로 변경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제품별로 설비 운전 레시피를 시스템에서 설정하고 작업 지시를 확정할 때 해당 설비로 레시피를 전송해서 자동으로 설정할 수 있는 체계를 구현하였습니다. 배합 믹서 설비 같은 경우에는 작업 지시 번호와 배합에 필요한 레시피 번호를 설비에 전송을 해주고요. 충진이나 포장 설비에는 작업 지시 번호와 카운터를 리셋할 수 있는 신호를 전송해 줍니다. 날인기에는 제품별로 서로 다른 유통기한을 반영해서 날인 정보를 자동으로 설정할 수 있게끔 해주고요. 적재 설비에는 작업 지시 정보와 팔레트에 대한 적재 패턴 정보를 전송해 줍니다. 각 설비에서 작업자가 직접 설비를 조작하거나 설정하지 않고 시스템에서 전송된 정보를 확인한 후에 운전을 시작하는 체계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러다 보니 설비를 잘못 세팅해서 발생하는 불량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고 초보 작업자도 어렵지 않게 작업을 진행할 수 있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라면 제조사의 실적 공정은 배합수, 믹스, 포장, 스프 조리, 그 다음에 스프 포장의 총 5개 공정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배합수 제조 공정은 배합수 제조 탱크의 설비, 운전에 대한 시작과 종료 신호를 받아서 자동으로 실적을 처리하였고요. 믹스 공정이나 배합 공정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믹서기의 운전 시작 신호와 배출 밸브 신호를 받아서 자동으로 실적을 처리하였습니다. 저장 탱크의 이송량에 대한 부분은 탱크의 밸브 열림 닫힘 신호를 이용을 해서 유량계에 있는 이송량으로 산출하였습니다. 포장기는 포장 카운터로 포장 실적을 처리하였고요. 적재기 같은 경우에는 적재기에서 파레타이징이 완료되고 나서 자동으로 라벨을 발행하고 부착하는 신호를 받아서 적재 실적을 처리하였습니다. 이렇게 공정의 실적 정보는 설비들의 신호를 받아서 MES가 자동적으로 실적을 처리하였고요. 상위 시스템인 ERP에도 실시간으로 정보를 전송해 주었습니다. 사람의 개입이 없다 보니 실적의 왜곡이나 잘못된 입력으로 발생하는 오입력에 대한 발생이 감소를 하고요. 실적 정보를 보다 정확하게 실시간으로 확인이 가능하게끔 되어 있고 문서 작성 시간과 일 마감하는 작업 시간이 크게 감소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네 번째는 전자저울과 연계해서 중량 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고 저장하는 체계를 구현하였습니다. 배합의 경우 첨가물에 대한 계량 작업이 필요하고 작업자는 페이퍼로 작성된 제품별 레시피 정보를 기반으로 전자저울에서 계량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시스템적인 제약이 없는 관계로 작업자에 따라서 조금씩 더 들어가거나 덜 들어가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었고요. 이에 대해서 품질에 대한 이슈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이제 스마트 팩토리를 저희가 도입하고 나서 배합에 들어가는 자재의 투입량을 자동으로 산출해서 현장 기계에 전달해 줬고요. 작업자는 현장 기계의 저울과 연동되어 있는 상태에서 계량 작업을 진행하도록 구현하였습니다. 자재의 투입량을 기반으로 투입량에 미달되거나 초과할 경우에는 측량 레벨이 발행되지 않고 다음 단계로 진행이 불가능하게끔 구성을 했고 배합 배치별로 측량이 완료될 경우에 정상적인 라벨이 발행되게끔 구성되었습니다. 그 화면을 보시면 측량 프로그램 화면이 보이실 텐데요. 저울에서 올라온 무게가 화면에 표시가 되고 무게가 정해진 무게로 측량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붉은색 바로 표시가 돼서 라벨이 발행이 되지 않게끔 구성을 했습니다. 또한 생산 중간에 샘플로 중량을 측정해야 되는 공정도 저울과 현장 기계를 연결해서 저울에 샘플을 올려놓으면 그냥 저울에 올라간 무게가 자동으로 MES에 저장되게끔 구성이 됐고요. 이러다 보니 자재에 대한 오투입과 오중량 사고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었고 중량 미달이나 초과로 발생할 수 있는 품질 이슈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어서 스마트 팩토리 품질적인 이슈에서는 큰 효과가 있었습니다. 다섯 번째는 OPC UA나 TCP 등의 다양한 통신 방식을 설비와 연동을 해서 설비 상태, 설비 이벤트, 설비 알람, 그 다음에 운전 데이터 등을 수집하였습니다. 설비 중에 PLC가 있는 제조 설비들은 대부분 OPC UA의 표준 통신 방식으로 저희가 설비와 통신을 하였고요. PLC가 없는 중량 순별기나 아니면 비전, 아니면 엑스레이 검출기 같은 경우에는 TCP 프로토콜로 직접 설비와 연동해서 데이터를 수집하였습니다. 모든 통신은 미라콤의 설비 연계 솔루션인 넥스플랜트 MES 플러스 MC라는 솔루션을 이용해서 수집됐고요. 데이터 수집뿐만 아니라 데이터 전송까지 양방향 통신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이로써 기존의 일정 시간마다 작업자가 순회하면서 기록하던 설비 데이터를 기록 없이 자동으로 수집할 수 있게끔 되었고요. 품질 이슈가 발생했을 경우에 설비의 운전 데이터를 추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또한 실시간으로 설비의 가동 현황이나 알람을 확인하면서 현장에 바로 조치를 지시할 수 있는 체계도 마련되었습니다. 여섯 번째는 포장 공장의 날인 일부인 설비에 대해서 인쇄할 날인할 정보를 자동으로 설정할 수 있게끔 구성하였습니다.
포장 공정에서 날인 사고는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고 사고 시 대외적인 품질 이슈로 많은 클레임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부분의 식음료 업체는 작업 지시에 따라서 작업자가 날인기의 날인 정보를 수동으로 좀 설정하고 있고요. 이러다 보니 날인 정보를 잘못 설정해서 불량이 발생하거나 작업자가 날인 정보를 설정하기 위해서 작업 준비 시간이 상당히 소요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시스템과 날인 설비를 연결해서 날인 정보를 자동으로 설정해주는 방식으로 해소되었습니다. 작업자는 작업 시작 전에 날인기에 자동으로 설정된 정보가 맞는지만 확인을 하고 이상이 없을 경우에는 작업을 진행하고 그 이후에 작업을 진행할 수 있게끔 구성을 하였습니다. 날인기에는 날짜 정보뿐만 아니라 작업 지시 번호나 유니크한 시리얼 번호까지 QR코드로 좀 심었고요. 그 QR코드에 대한 부분들은 제품 낱개 단위까지 추적이 가능할 정도로 구현되었습니다. 일곱 번째는 포엠 기반의 정방향, 역방향 제조 이력을 추적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었습니다. 포엠이라고 하면 누가 어떤 설비에서 어떤 자재로 어떤 방법으로 작업을 했는지에 대한 부분의 추적입니다. 고객사는 MES를 통해서 박스 단위까지 추적이 가능하게끔 구축을 하였습니다. 완제품 박스 단위로 유니크한 랏들을 부여를 했고요. 그 다음에 박스 단위 랏들을 조회를 하면 모든 공정의 설비 운전 정보와 자재가 투입된 정보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정 자재에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해당 자재의 랏 번호만 알면 어떤 제품으로 어떤 자재가 투입됐는지도 추적이 가능해서 품질 이수 시 신속하게 추적이 가능하게끔 되었습니다. 여덟 번째는 설비 운전 상태를 실시간으로 MES에 전송하고 설비의 중지 상태에 따라서 MES는 자동적으로 비가동을 반영할 수 있게끔 구성하였습니다. 설비와 실시간으로 연계를 하다 보니까 설비 가동이 멈췄을 때 멈춘 시간부터 5분이 지나면 5분 지난 시점부터 비가동으로 보고를 했고요. 이런 비가동 정보를 기반으로 설비 효율과 라인 효율을 분석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였고 고객사는 비가동 내역에 대해서 비가동에 대한 빈도와 추이를 분석하고 그를 통해서 공정 개선이나 설비 개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홉 번째는 수기 문서의 전자 문서화입니다. 그동안 작업자들은 작업 중에 발생되는 자재 투입 정보나 운전 데이터, 중량 데이터 등을 수기로 기록하고 있었는데 작업자에 의해 작성된 기록은 생산 관리자가 취합하고 그 취합된 자료를 가지고 각종 보고 문서를 작성하였습니다. MES가 도입된 이후부터는 제조 현장에서 발생되는 모든 데이터를 기반으로 헬스업 일지나 각종 보고 문서 등을 전자 문서화하였습니다. 이런 데이터들을 입력하기 위해서 MES는 사용자의 설정으로 체크리스트나 공정, 검사, 품질 화면들을 설정을 통해서 구성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추가적인 레포트나 추가적인 검사에 대한 부분들도 향후에 설정을 통해서 얼마든지 확장하면서 화면을 구성할 수 있게끔 구성을 하였습니다. 이런 MES 기반의 전자문서를 구현함으로써 수기로 작성된 보고서에 대해 문서에 대한 작성 시간이 절감이 되었고요. 문서 내 데이터에 대한 어떤 신뢰성도 향상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시간 라인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을 해서 제조 현장에 대한 과시화를 구현하였습니다. 설비에서 실시간으로 수집되는 데이터와 MES를 통해 실시간으로 처리되는 공정 실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전체 제조 라인의 생산 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포장 설비나 적재 설비는 작업의 진행 수량을 확인하고 작업 지시의 잔량을 확인한 다음에 무슨 작업인지에 따라서 자재를 미리 준비할 수 있는 체계로 변경되었고 생산 관리자는 사무실에서 제조 현장을 모니터링하면서 설비에 대한 이슈가 발생할 때마다 알람 정보를 확인하고 그에 따른 생산 작업자에 바로 조치를 지시할 수 있는 환경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대표적인 구축 사례를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구축했던 고객사에서
스마트 팩토리를 도입한 후 1년이 지나고 나서 자체적으로 성과 평가를 좀 측정을 했고요. 그 결과 정량적으로 측정된 성과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한 세개 업체 구축 사례 중에서 A사의 구축 효과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수작업으로 공정 실적을 기록하고 생산 종료 후에 ERP의 정보를 입력하는 이전 방식에 비해서 MES와 ERP가 연계되고 실시간으로 실적이 ERP에 반영돼서 작업자가 일 마감을 위한 수불집계 시간이 90% 이상 단축되었습니다. 또한 그 품질 이슈가 발생할 때마다 생산 이력에 대한 추적도 수기 문서를 확인하면서 추적을 확인하는 그런 방식에서 시스템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변경되면서 85% 이상의 추적 시간이 감소되었고, 실시간 재고 파악도 시스템을 이용해서 75% 이상 감소하였습니다. 설비의 비가동률도 도입 이전보다 55% 정도 감소하였고, 설비 고장률도 24% 감소하였습니다. 자재 오투입을 사전에 방지함으로써 공정에 대한 효율도 64% 증가하는 등 스마트 팩토리를 도입한 후에 상당한 성과가 도출되었습니다. C사 라면 회사도 마찬가지로 시스템 오픈 후에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성과를 측정해 봤습니다. 그러다 보니 라인에 대한 생산성은 기존 구형 라인에 비해서 153% 증가하였고요. 인당 생산성도 기존 구형 라인에 비해서 53% 증가했는데, 이는 인당 생산성이 높아지다 보니 생산 금액 중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용도 42% 감소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즉, 같은 인원으로 더 많은 생산을 하고 있다는 결과로서 자동화되고 정보화된 제조 환경의 공장으로 바뀌면서 많은 성과가 도출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스마트 팩토리를 도입을 고민하거나 도입을 준비 중인 분들께 어떤 점을 좀 고려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스마트 팩토리를 도입할 경우에 구축하고자 하는 명확한 목표 수준을 설정하고 진행하셔야 됩니다. 신공장 같은 경우에는 라인이 대부분 자동화 라인으로 설계가 되고 건설되기 때문에 비교적 높은 수준의 스마트 팩토리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구공장 같은 경우에는 설비가 노후화되고 작업장 공간이 협소한 그런 문제가 있어서 스마트 팩토리의 목표 수준은 현재 단계를 진단을 하고 현재의 수준에서 한 단계씩 올라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설비와 통신하고 데이터를 주고받기 위해서는 설비에 대한 개선도 필요하지만 공장 내 인프라 확보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상당한 비용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목표가 설정됐으면 어떤 것을 중요하게 구축해야 되는지에 대한 정리가 필요합니다. 고객사의 페인 포인트가 뭔지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이를 위해서 반드시 구현돼야 하거나 필요한 기능이 무엇인지를 충분히 고민하고 도출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공장의 설비들이 시스템과 연계가 가능한 설비들인지, 또 전체 설비들 중에서 어떤 설비들을 연계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연계하고자 하는 설비들이 내가 필요한 데이터가 존재하는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설비와 통신이 안 되거나 필요한 데이터가 없는 경우에는 설비 개선이 필요하고 개선에는 많은 비용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스마트 팩토리 구축을 위해서 공장 내 인프라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설비와 연계를 하거나 제조 현장 내 제조 현장 기계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공장의 네트워크나 전기 전환 공사가 필요하고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는 비용에 대한 투자도 발생됩니다. 따라서 공장 내 인프라도 사전에 고려하셔서 스마트 팩토리를 도입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경영자의 의지와 관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프로세스 변화에 대한 임직원에 대한 저항이 있을 수 있고요. 이런 저항을 설득할 수 있는 변화 관리가 필요합니다. 완전한 단계의 스마트 팩토리가 구축되지 않는 이상 설비들이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무인화된 공장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궁극적으로 최종 목표는 5레벨이 맞지만 중간 단계에서는 그에 맞는 수준의 데이터 환경을 생각하셔야 되고, 최고 경영자는 지속적으로 스마트 팩토리를 고도화하면서
단계를 높여가야 하는 전략을 세우셔야 됩니다. 이상 제가 준비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열정적인 발표 정말 감사드리고요. 자, 다음으로는 서병화 상무님을 모시고 클라우드 MES 구축 사례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